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한국의 새로운 AI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고영향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입니다. AI 기술이 우리 삶을 정말 빠르게 바꾸고 있잖아요. 이럴 때 신뢰를 위한 규칙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인공지능이 이제는 채용이나 공공안전 같은 정말 중요한 결정까지 내리고 있거든요. 그럼 이 어마어마한 기술의 규칙은 대체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? 이 질문,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문제예요. 어떻게 해야 AI를 안전하고 또 공정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글로벌 기술 강국인 한국이 꽤 의미 있는 해답 중 하나를 내놓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겁니다.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요,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. AI를 개발할 때 안전과 책임에 대한 확실한 틀을 만들겠다는 거죠. 이건 그냥 기술 발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신뢰를 쌓으려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규칙이 과연 누구한테 적용되는 걸까요? 모든 AI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. 핵심은 바로 고영향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.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영향 AI 사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이게 뭐냐면 국민의 안전이나 기본권,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. 그 기술이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,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겠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어떤 AI가 이 사람을 채용할까 말까 결정한다거나 공공안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꼭 써야 하는 필수 서비스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한다.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. 정말 우리 삶이랑 바로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고영향 AI 사업자들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할까요? 가장 핵심적인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는 위험 관리, 둘째는 투명성입니다. 쉽게 말해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고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미리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이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게 아니고요.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찾아내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공식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거죠. 이게 바로 투명성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부분이에요. 사업자는 AI가 내린 최종 결과와 그 결과를 만드는 데 사용된 주요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. 다시 말해 AI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설명 가능한 AI의 핵심입니다. 그럼 뭘 설명해야 하느냐? 구체적으로 보면요. AI가 내린 최종 결론은 당연하고요. 어떤 기준을 써서 그 결론까지 갔는지,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는지 그 대략적인 개요까지 알려줘야 해요.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블랙박스 같다고 느꼈던 AI의 속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위험 관리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용자를 직접 보호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한 의무들도 정해놓고 있어요. 좋아요. 그럼 이 모든 규칙들이 AI를 쓰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? 지금부터는 딱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요, 우리가 AI랑 대화하거나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해요. 그리고 만약에 AI가 내린 결정이 좀 이상하다, 받아들일 수 없다 싶으면 사람한테 직접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받게 됩니다. 정말 중요한 권리죠.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아무리 똑똑한 고영향 AI라고 해도 완전히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작동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반드시 사람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해요. 결국 최종 책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확실히 못 박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. 바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건데요.
예를 들어서 학습에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, 안전성 테스트 결과는 괜찮았는지,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.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? 자, 지금까지 여러 구체적인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향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진짜 목표는 기술 혁신을 막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혁신과 대중의 신뢰,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딱 잡아서 우리 사회가 AI 기술이 주는 혜택을 안전하고 또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.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. 한국의 이번 시도는 AI의 규제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셈입니다. 자, 과연 이 접근 방식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는 AI를 위한 일종의 표준 모델,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?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